때는 2005년 내가 군대에서 9박 10일 정기 휴가를 나왔을 때 일이다. 휴가도 나왔겠다. 친구들과 정말 떡이 되도록 술을 퍼마셨다.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시 밖에서는 애인 대행 같은 서비스들이 유행이었다. 돈만 주면 애인처럼 데이트도 해주고 조건만 맞으면 뭐 이것저것 해주는 그런 거 말이다. 솔직히 나는 솔깃했다. 애인도 없는 군발이인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친구한테 사이트를 물어봤고 다음날 바로 가입을 하였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한번 해보기로 하였다. 역시 소문대로 사진에는 진짜인지 보정인지 모를 몸매가 좋은 여자들이 수두룩하였다. 대충 내 스타일인 여자를 골라 연락을 해봤는데 바로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나도 나름 꾸미고 최대한 군인 티 안 나게 해보려고 애쓰면서 약속 장소로 나갔다.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그녀가 나타났고 속으로 와 하고 감탄이 나왔다. 사진 속 그대로였고 아니 실물이 훨씬 더 예뻤다. 그런데 웃긴 건 역시나 군인 티 안 나게 애써 보았지만 그녀가 단번에 내가 군인인 걸 눈치챘다는 거다. 아무래도 피부가 그을렸고 머리도 짧고 고수의 눈이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느꼈다. 이 사람 즉석 만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데이트는 정말 즐거웠다. 편하게 대해주고 진짜 애인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영화도 보고 오락실도 가고 밥도 먹고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점점 끝나갈수록 너무나도 아쉬웠다. 그냥 보내기도 싫었지만 군발이신 분이라 돈도 없어서 시간을 연장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내가 시무룩해 있는 걸 보고 동정심이 들었는지 그녀가 술이나 한 잔 마시자고 하였다. 술값은 자기가 낸다며. 나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코를 외쳤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두 병, 세 병이 되었고 서로 꽤 취한 상태였다.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돼서 즉석 만남도 끝나고 서로 즐거웠다고 인사한 뒤 헤어지려는 찰나 그녀가 집이 어느 방향이냐고 물었다. 내가 구독동이라고 하자 자기도 같은 방향이라며 삼촌을 불렀는데 태워주겠다라고 하였다. 갑자기 삼촌이라길래 조금 의아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것도 시스템이 있는가 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5분쯤 지나 스타렉스 봉고차 한 대가 왔고 그녀와 함께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그녀가 입가시 말하며 껌 하나를 건넸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 덥석 씹었다. 그리고 사건은 그때부터였다. 껌을 씹고 나서부터 기억이 끊겼다. 잠에서 깼을 때 머리가 미친 듯이 아팠다.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이상함을 느꼈다. 여기는 분명 우리 집이 아니었다. 병원 같기도 하고 수술실 같기도 한 공간에 나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다. 팔다리는 가죽 벨트 같은 걸로 묶여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자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저놈 군발이라며? 깨끗하겠네. 게다가 담배도 안 핀다던데. 잘 됐네. 근데 술 먹고 와서 아직 꺼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잠 좀 더 자게 약 놔둔 거잖아. 깰 때쯤 작업하자. 그 순간 온 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아, 이게 정말로 말로만 듣던 불법 장기 매매구나. 나도 이렇게 적출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구나. 엄마 생각이 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런데 다행히 묶여있던 팔 다리가 벨트 형식이라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 나는 조용할 때를 노려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군인인지라 발소리 안 내고 걷는 건 그나마 자신이 있었다. 문제는 몸 상태였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창피함보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의외로 병원 구조는 단순하였다. 문을 열자 바로 앞에 입구가 보였다. 문제는 내려져 있는 셔터였다. 저걸 올리면 소리가 크게 날 테고 그러면 바로 잡혀 작업당할 게 뻔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셔터를 올린 뒤 빠져나가 재빨리 다시 내리기로 생각하였다. 역시나 셔터를 올리는 순간 남자 둘이 튀어나왔다. 나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셔터를 내리고 계단 통로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다행히 번화가였고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내 몰골을 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갔다. 당연했다. 대낮에 알몸에 가까운 사람이 괴성을 지르며 뛰어나오니 누가 안 놀라겠는가. 나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마침 지나가던 주변인이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이 와서 나는 오히려 용의자처럼 경찰서로 일단 끌려갔다. 경찰서에서 추리닝을 입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름 심약이요. 나이 22살이요. 학생이야? 아니요, 군인인데요.
휴가 나왔어요. 아니, 군인이 휴가 나와서 대낮에 팬티 한 장만 입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녀도 되는 겁니까? 내가 군인 신분이라고 하자 경찰은 이래도 되냐며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솔직히 그때는 짜증이 좀 났다. 아니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손목에 링거 자국을 보여주자 그제야 조금씩 믿기 시작하였다. 강력계 형사들과 함께 아까 탈출했던 곳으로 갔는데 문제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살아야겠다는 의지만 있던 터라 어느 건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다. 그때 눈에 띄는 병원 간판 하나가 보였다. 그곳으로 가보니 맞았다. 하지만 이미 그놈들은 도망간 뒤였고 액자에 걸려있던 의사 면허를 조회해보니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미 전과자였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다며 수배령을 내렸고 나는 그날 이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는 것을. 그 뒤로 나는 친구가 소개해준다는 여자도 못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사건 이후 나는 부대에 복귀했고 조사는 군 헌병 쪽에서도 따로 이루어졌다. 경찰서에서 받은 진술서와 형식적인 참고인 조사 정도였지만 그날 들었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요즘도 비슷한 신고가 가끔 들어옵니다. 형사는 내가 당했던 일과 거의 비슷한 정황의 실종 미수 사건이 예전에도 몇 번 있었다고 했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전부 즉석 만남, 소개, 대행 서비스 같은 걸 통해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는 점. 그중 몇 건은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그냥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그날 벨트가 조금만 더 단단했더라면, 셔터 앞에서 조금만 늦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나는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만나는 걸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었다. 술자리에서도 누가 잔을 채워주면 괜히 손을 올려다보게 됐고, 껌 하나, 사탕 하나도 선뜻 입에 넣지 못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가끔씩 술에 조금이라도 취한 날이면 그날의 장면이 꿈처럼 떠오른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을 뿐이지 절대 안전했던 적은 없었다. 지금의 와이프와 연애를 하던 시절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와이프가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였고, 그때 와이프의 친구도 나와 같은 경험을 겪을 뻔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믿는 듯한 눈치였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부디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함부로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당신들도 정말 나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